결국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주는 게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또 걸림돌이 되는 게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요. 간밤에는 이란과의 전쟁 재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언급해가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중동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죠. 이거를 상당 부분 넓히겠다라는 일종의 네. 뭐 성경 개념에서 유래했다고는 합니다. 자, 그러자 보니까 이제 가장 1차 위협인 이제 이 헤즈볼라, 레바논의 반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연상하고 있고요. 또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핵을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스라엘 예.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네타냐후 총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금 전쟁 끝나자마자 재판 받아야 하거든요. 부정부패.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상태에서 가장 휴전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어제 휴전이 노딜로 끝난 것을 가장 환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겠지요. 아니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협상이 좀 더 복잡한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은 이스라엘의 뭐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정치적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뭐 그 나라는 또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정책이 이 전쟁을 조기 종료하는데 어려움,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 대체적인 평가는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전범 국가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 내용은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대통령이 굳이 올렸을까? 이런 식의 어떤 우려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을 이거는 예.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후보 전 시절부터 인권 문제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태도가 반인권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26척의 배가 호르무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예. 이란과의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밑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조금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선박을 빼내는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표현에서 SNS에 올린 표현에서 홀로코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이거는 그런 이제 얘기했죠, 또. 유대인들 600만 명이 2차 대전 때 이제 피해를 본 건데 이스라엘 외교부의 그 성명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 단어에 발끈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일본이나 뭐 여타 국가들도 이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무성 차원이지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얘기한 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컨뎀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라는 이스라엘 외교부로서는 최고의 단어를 썼고 그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수위가 높은 단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예. 거의 뭐 파국 일보 직전의 단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쏘면 규탄한다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할 정도인데 한국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 이 단어를 주고받는 것이 맞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요. 이게 또 국내 정치로 연결돼서 또 야당 쪽에서는 그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또 논쟁이 돼서 네. 과거에 제가 역사를 조금만 얘기하면 73년에 4차 중동전쟁 위기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예. 10월에 전쟁 나서 겨울방학이 한 달 이상 땡겨졌습니다. 에너지가 예. 없어갖고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친 이스라엘 정책에서 친 사우디, 친 중동 국가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서울의 대사관을 철수해갖고요. 14년 동안 서울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92년에 들어서야 대사관이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 또 이스라엘 많은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죠. 계산이 예. 굉장히 복합적이긴 하지만 전쟁 중에 어떤 당사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냐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